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경산 고교 입학 정원 부족 문제 속에 한 고등학교가 학급 증서를 신청해 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DGB 대구은행과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ESG 경영 도입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근 공포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대구 6도, 포항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극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와 구미 6도, 포항 7도 등 어제 낮보다 6도 이상 올라 모든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북동 산지는 여전히 특보 발효 중입니다. 또 어제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상주 영하 4도, 포항과 경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경주 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산의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부족해 매년 400여 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외지로 떠나는 실태를 이 시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산 한 고등학교가 구학급 증서를 신청해 최근 경북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벌였는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0여 명의 학생들이 고향에서 공부할 수 있어 교육청 결정에 학부모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산의 사립학교인 문명고등학교입니다. 현재 학년당 6학급씩 편성돼 있는데 각 층마다 3개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급식실과 체육시설도 여유가 있어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정원을 늘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문명고등학교는 경산 고교 입학 정원 부족으로 매년 400여 명의 학생이 외지로 떠나고 있다며 경북교육청에 학급 증서를 신청했습니다. 학년당 3학급씩 총 9학급 증서를 신청했고 경산 지역 학급당 정원이 25명인 것을 감안하면 22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가게 된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해야 되고 또는 통학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 통학 과정이라든가 기숙사 생활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경산의 학부모들은 인근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10학급 이상인 곳도 있는 데다 당분간 경산 지역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여력이 있는 고등학교의 학급을 늘리지 않으면 외지 고교 진학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최근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시사를 벌여 학급 증설 여력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해 조만간 증설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 지역 학생 증감 추이, 학교 시설 확보 기준 충족 여부 등 다방면으로 학급 증설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내년도 고교 입시 원수 접수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도 경산 지역 중학교 졸업생 400여 명이 외지로 떠날 전망입니다. 경산에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고등학교 입시 전쟁에 교육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리동에서 고무동까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는 도시 성장을 막고 소음과 진동 등 주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도심 구간 지하화가 논의돼 왔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 때문에 매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부지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용 조달 문제를 정부 예산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상부를 개발한 비용을 통해서 그 지하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데 중점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타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소위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 지원 여부 등 법 조문을 검토하고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데, 그 사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상 노선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의 여러 구간 가운데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구시는 그 경부선 도심 구간 20.3km에 대해서 경부선 지하 등 이제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철도법이 통과가 되면 그 국토부의 종합 계획에 맞춰서 저희 계획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와 함께 국토부 대상 노선에 선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김천시 어모면과 대항면을 잇는 옥률 대룡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사업비 1,5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총 길이 7km의 도심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나들목과 연결돼 김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김천시는 도심 외곽순환도로 4구간 가운데 옥률 대룡 구간을 포함해 3구간이 완공됐고, 마지막 양천 대항 구간은 내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소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연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가천동 1000여제곱미터에 212억 원을 들여 연간 24,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인근 12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적어 도시가스 배관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연중 일정량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 대구은행과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ESG 경영 도입에 적극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가치 경영을 주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비롯한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경영 전략을 소개한 뒤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비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을 세웁니다. DGB 대구은행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와 함께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공급망 실사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쟁 광물 같은 점이라던가 아동 노동 착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이제 받으면서 하면은 어떤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ESG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략과 지속 가능한 보고서 발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게끔 이제 저희들이 ESG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그 ESG 경영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릴 거고.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DGB 대구은행에서만 최근 1년 동안 10여 차례 기업인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화성산업이 2019년부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2억 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건설업계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ESG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이 최근 공포되면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3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상주와 문경, 예천, 의성, 대구 중구 등 5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광역시도의 조직자율권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상급으로 상향됩니다. 경북 예천과 상주, 문경, 의성, 그리고 대구, 중구 등 5곳이 대상입니다. 도내에서는 먼저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은 자치의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상북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초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부군수님이 4급이었는데 뭐 상급이 오시면 아무래도 뭐 도의 협의나 뭐 이런 거 더 안 나왔겠습니까? 경북도 등 광역단체 상급 조직 자율권은 내년 1, 4분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7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시도가 조직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규정 폐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에 중앙정부 산하 지방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에서 경북 청도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 화양읍 일대에 내년부터 4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829억 원을 들여 경북 유일의 읍성마을을 연계한 브랜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화양만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제안 공모에 경북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관내 15,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고령자 주택 100가구와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중구가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업무를 경험할 대학생 행정인턴 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29세 이하로 주소지가 중구인 대학생으로 희망자는 22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본부가 올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5차례 무역사절단 사업을 실시해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진흥공단이 대구시 무역협회 지역본부와 함께 운영한 무역사절단 사업에 41개 업체가 참가해 6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무역사절단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과 통역, 항공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무역협회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출소한 지 2달 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포항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2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명 경시 태도가 엿보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극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교하면 대부분 지역이 5도 이상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와 구미 6도, 포항 7도 등 어제 낮보다 6도 이상 올라 모든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경북 북동 산지는 여전히 특보 발효 중입니다. 또 어제 경북 동해안은 건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구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서울은 눈이 오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성주와 칠곡은 낮 최고 기온 6도, 고령은 7도로 어제보다 6도 이상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봉화는 영하 6도, 영주는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진은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북극한기가 내려오면서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은 대구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